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 중 하나인데요.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이죠. 이건 마치 딱 맞는 퍼즐 조각을 찾는 것처럼 사람과 직업을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파슨스는 성공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명확히 아는 것. 그러니까 내 흥미가 뭐고, 뭘 잘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어떤 직업들이 있고, 각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은 뭔지, 보상이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즉 나와 직업 정보를 합리적으로 연결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인 매칭.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만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경험 같은 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로우의 욕구 이론이 바로 그 점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이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죠. 정확합니다. 로우는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무의식적인 욕구 구조를 형성하고요. 이게 나중에 직업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수용해 주셨는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거나 혹은 과잉보호하셨는지 같은 그런 양육 방식이요. 이게 자녀가 나중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인간지향적 성향을 갖게 될지 아니면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비인간지향적 성향을 갖게 될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로우는 직업을 8가지 분야,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 일반 문화, 예술, 연예, 기술, 오괴, 과학 이렇게 나누고요. 또 6가지 수준으로 분류하는 그런 틀도 만들었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심리적 욕구가 직업 선호의 뿌리가 된다. 이 점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직업 선호까지 연결된다니 참 흥미롭네요. 그럼 홀랜드 이론은요? 이건 개인의 성격 자체에 더 주목하는 건가요? 뭔가 그 사람과 환경의 궁합을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홀랜드는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성격 유형이 있고 또 직업 세계에도 그에 맞는 환경 유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 유형이 잘 맞을수록 그럴수록 직업 만족도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유명한 RIS EC 모델 있잖아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성격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나 기계 다루기를 좋아하는 현실형 R은 실제적인 작업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사회형 S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환경에서 더 만족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결국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때 더 행복하고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나와 맞는 환경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진로 선택이라는 게 딱 한 번에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긴 과정이라는 관점도 있잖아요. 긴지버그 이론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이론이고요. 맞아요. 긴지버그는 직업 선택을 단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 초기까지 이어지는 점진적인 발달 과정으로 봤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눴는데요. 처음엔 현실 감각 없이 그냥 상상만 하는 환상기, 이게 한 11세까지고요. 그 다음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면서 잠정적인 선택을 해보는 잠정기, 이게 11세부터 18세 정도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제약과 가능성을 따져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현실기, 이게 18세 이후죠. 특히 이 잠정기를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로, 또 현실기를 탐색, 구체화, 특수화 단계로 더 세분화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고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로 결정이 정말 긴 여정이군요. 그런데 이 여정이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수퍼의 생애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자기 개념이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론도 아주 중요하죠.
네, 슈퍼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로 발달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어울리는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슈퍼는 이 과정을 성장기 14세, 탐색기 15에서 24세, 확립기 25에서 44세, 유지기 45에서 64세, 그리고 쇠퇴기 65세 이상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완수해야 할 과업들, 예를 들면 탐색기의 구체화라든지 확립기의 안정화 같은 것들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역할들 있잖아요. 자녀, 학생, 배우자, 부모 같은 이런 역할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개념이 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진로도 계속 발달한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쭉 들어보니까 이론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상당히 다르네요. 어떤 건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건 발달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파슨스나 홀랜드처럼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흥미, 적성, 성격 같은 것들과 직업 요건의 조합을 중시하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걸 특성 요인 이론 또는 성격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우 이론도 개인의 내적 욕구에 주목하니까 이 개연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긴스버그라 수퍼처럼 진로 선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정 이론 또는 발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다른 렌즈로 진로라는 복잡한 현상을 비춰주는 거죠.